안녕하세요. 다바TV의 진입니다. 오늘은 제가 승무원 면접을 볼 때 직접 했던 메이크업, 그리고 승무원 생활을 계속 하면서도 이어나갔던 저의 메이크업 방법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 저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도 메이크업을 그렇게 즐기진 않고, 그리고 메이크업을 하게 돼도 과한 메이크업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이라서 그렇게 많은 어떤 노하우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그렇다 보니 화장품에 크게 관심이 없어서 이게 괜찮다 싶으면 저는 그 제품을 조금 계속해서 사용을 해 나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초보자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메이크업이니까 참고하셔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사용하는 제품 중에 유일하게 어찌 보면 추천을 해드릴 수 있는 게 눈썹 깎는 칼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눈썹이 숱도 많고 그냥 기본적인 눈썹이 조금 자리를 잡은 편이라서 그리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주변이 깔끔해야 화장을 했을 때에도 좀 더 깔끔한 느낌이 나기 때문에 눈썹 정리는 조금 자주 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잘 하지 못하는 저한테도 쉽게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단계 조절이 있는데 이거 단계라고 해도 하나밖에 없어요. 어차피 그냥 켜서 사용을 하면 되는데 칼날이 있어서 이게 두 가지 칼날이 있더라고요. 보면 조금 좁은 칼날이랑 청소하는 소리랑 이건 눈썹 정리하는 빗이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다른 것들을 사용해 본 적이 없고 계속 이 칼날을 사용을 해서 조금 길거든요. 이걸 사용해서 한 번에 조금 정리를 해요. 그래서 켠 다음에 한 다음에 이 주변만 조금 정리를 해주면 쉽게 눈썹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용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도 굉장히 쉽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제가 피부가 굉장히 민감한 편인데 자극 없이 사용을 할 수가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피부가 굉장히 건조한 편이에요. 그래서 세안을 한 다음에 세븐 스킨법 아시죠? 그래서 7번 스킨을 두드려서 흡수시키는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메이크업을 하기 전에 한 2-3번 정도 이렇게 흡수를 시키면 조금 더 촉촉하게 그리고 지속력 있게 메이크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민감한 제 피부에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로즈 워터 토너인데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또 쉽게 울긋불긋해지거나 잘못하면 트러블이 잘 생기는 제 피부에도 문제없이 사용을 할 수 있는 토너인 것 같아요. 일단은 오늘은 2번 정도 흡수를 시키도록 할게요. 조금 촉촉해졌나요? 이 상태로 계속 촬영을 하려니까 조금 민망하네요. 자, 이제 저는 그 다음에 메이크업 베이스를 사용을 하는데요. 원래 그린 계열을 사용을 하다가 퍼플로 바꿔봤는데 저한테는 조금 더 화사한 느낌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퍼플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따로 스펀지나 이런 걸 사용을 하지 않는 게 저한테는 그냥 제 손에 열감을 계속 내면서 사용을 하는 게 밀림 현상도 그렇고 뜨는 것도 조금 덜하게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웬만한 거는 제 손을 사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이 많지도 않죠. 제가 바르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정도에 맞춰서 각각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손이 좀 밝아졌나요? 이렇게 흡수를 시키고 나면 제가 다크서클이 조금 심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 눈 주변에는 컨실러를 이용을 해서 조금 밝게 하는 편입니다. 이것도 많이는 하지 않고, 왜냐면 아무리 이렇게 액체로 된 타입의 어떤 컨실러를 사용을 한다 해도 시간이 지나면 리퀴드형도 건조하게 갈라지는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사용을 해보고 추천을 받아서 이 제품을 선택을 했는데 이것도 조금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너무 많이 바르지는 않아요. 그래도 보이시죠? 한쪽과 안 한쪽의 어떤 차이가 확연하게 느껴지죠? 아무래도 눈밑이 어둡다 보면은 좀 화사함이 덜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다크서클이 심하지 않다 하셔도 눈밑은 조금 밝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더 화사해졌나요? 자, 이렇게 해서 다 흡수를 시키고 나면 팩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것도 너무 과하게 많이 바르면 시간이 지날수록 갈라지는 게 좀 심해지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많이 바르지 않고 수시로 중간에 조금 정돈하듯이 저는 발라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손에 묻힌 후에 한 번 정도 퍼프에 묻혀서 펼친 다음에 이걸로 전체적으로 거의 다 눌러줘요. 점점 사람이 되어가고 있나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화장을 계속해서 하는 이유는 승무원 생활을 할 때에도 그랬고 사실은 임원 면접에서는 면접관님과의 거리가 굉장히 가깝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너무 과하게 속눈썹을 막 많이 붙이고 이런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하지만 할 건 다 한 이런 화사한 메이크업을 하는 게 좋다고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기준에 맞춰서 메이크업을 하는 연습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냥 그렇게 그때의 그 메이크업이 화사하고 보송보송함을 유지할 수 있는 메이크업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하고 있어요. 하고 나면 제가 또 애정하는 아이템 중에 하나인데 이게 브러쉬 팩트라고 나왔던 건데 지금은 사실 이게 직접 오프라인에서 사실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온라인에서는 구입이 가능해서 계속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렇게 보시면 약간 핑크빛이 나게 하는 어떤 그런 색감이에요. 그리고 약간의 미세한 펄도 섞여 있고 해서 부위별로 밝혀주는 데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가장 추구하는 화장법은 어떤 뭐 진한 메이크업이나 이런 뚜렷해 보이는 메이크업이라기보다는 화사함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화사함을 가장 밝혀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볼터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살색 바탕에 핑크를 바르는 것과 조금 하얀 도화지 같은 하얀 하얀색 위에 핑크색을 바르면 발색력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사용을 해서 제가 볼터치 넣을 부분을 조금 더 환하게 밝혀주고 나서 볼터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소량을 묻혀서 눈 밑, 눈 두덩이까지 이렇게 발라요. 그래서 볼터치 들어갈 부분까지 이렇게 차이가 느껴지나요? 이쪽 한쪽과 안 한쪽? 조금 더 밝고
광택이 나잖아요. 그리고 조금 더 환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해주고, 그리고 또 요 가운데 이마 부분에도 도톰해 보이게 넣어주고, 그리고 끝부분에 살짝 묻혀서 콧대에도 밝혀줍니다. 콧대도. 어떤가요? 괜찮나요? 이렇게 한 다음에 눈썹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그리거나 따로 하지는 않고 지금 제 눈썹을 그대로 살려서 조금 색만 진하게 채워주는 편 정도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운 계열로 제가 머리카락 색깔도 그렇고 눈썹 색도 그래서 약간 채워줄게요. 너무 앞머리까지 색을 채우다 보면은 진한 어떤 인상을 주는 것 같아서 저는 한 눈 앞에 3분의 1 정도는 채우지 않고 뒷부분만 채우고 그 묻은 부분, 그 소량으로 앞부분을 조금 채워주고 있어요. 솔 부분으로 뒷부분부터 빗어준 다음에 조금 묻은 걸로 앞부분을 채워줍니다. 괜찮나요? 눈썹도 끝났어요. 한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 섀도우를 뭐 펄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던가 짙은 색상은 안 된다,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룰 같은 게 있기는 해요. 실제로 대한항공에서도 뭐 펄이 들어간 건 사용을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저희가 교육을 받을 때 듣기는 했는데, 미세한 펄이 들어가는 게 조금 덜 부어 보이고 더 화사하고 예뻐 보이죠. 그래서 저는 펄이 강하지 않은 입자가 있는 섀도우를 사용을 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면접 때 전체 분홍색을 뭐 핑크나 퍼플이나 이런 걸 사용을 하니까 좀 더 부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눈이 그렇게 큰 편이 아니어가지고 저는 골드 계열을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골드 계열로 반 정도는 채워주고, 앞부분, 눈 앞머리하고 이렇게 반 정도까지는 채워주고, 뒷부분에는 핑크 계열을 섞어서 조금 더 화사함을 줄 수 있게끔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사용을 했던 제품은 이게 아닌데, 지금 보시면 여기 저는 요 색깔을 앞부분에 사용을 해요. 그냥 골드보다 약간 붉은감이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을 사용을 해서 눈 앞머리 반 정도까지 사용을 하고, 그리고 반 이후에는 요 핑크를 같이 섞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붉은기가 약간 도는 골드를 사용을 해서 쌍꺼풀이 제가 속쌍꺼풀형이어서 이렇게 너무 그 위로 올라가게는 안 하고, 눈을 떴을 때 약간만 위에 올라오는 정도까지만 저는 색을 칠하거든요.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칠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반 정도까지 칠한 이 이후에는 핑크를 사용을 해서 핑크하고 이 골드하고 약간 섞어서 조금 붉은기가 돌 수 있도록 저는 이 반 이후에는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핑크를 좀 묻히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조금 발색력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많이 묻히면 붉은기가 너무 많이 돌아서 조금 묻히고 골드 계열 약간 섞어서
보이시죠? 약간 붉은기가 눈 끝머리에 돌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마찬가지.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눈 앞머리는 이 골드를 사용을 해서 채우고 또 이 밑에 언더도 뒷부분은 핑크를 약간 가미를 해서 색을 칠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밑에까지 내려가지 않게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위에도 그렇고 밑에도 그렇고 너무 넓은 면적을 섀도우를 사용을 하게 되면 조금 과한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눈을 떴을 때 약간만 보일 정도, 그리고 눈을 감고 뜰 때 그 색감이 나타날 정도까지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과하지 않은 느낌이 되니까요. 밑에 마찬가지로 언더도 이 반 뒷부분은 핑크를 섞고 골드를 약간 섞어서 채우도록 할게요. 섀도우 완성했습니다. 한 다음 이제 아이라이너를 그리기 전에 일단 눈썹을 한번 찝어줄게요. 저는 눈썹이 길고 숱은 많은 편인데 잘 처져요. 그래서 예전에 별명이 커튼이었는데 자꾸 내려와요. 어차피 찝어도 내려오고, 그래서 마스카라 같은 경우에도 사용을 하게 되면 잘 번지는 편이에요. 근데 제가 나중에 사용을 하겠지만 제가 지금 사용하는 제품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 저가형 제품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오히려 저는 색조도 좋고 저한테는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마스카라 같은 경우에도 저가 제품인데 오히려 다른 어떤 고가의 제품보다 번짐도 제일 적고 저한테는 액의 어떤 양도 적당한 것 같고 해서 이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눈썹을 찝은 다음에 마찬가지로 라이너는 저는 붓펜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너무 진하지 않게 그래도 어느 정도 뚜렷해 보이게 사용을 하는 데는 적합한 것 같아서 계속 붓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다른 걸로는 잘 그릴 자신이 없어요. 저는 눈이 가로로 긴 편인데 앞에 몽고주름 때문에 눈 앞머리가 조금 좁게 보여요. 그래서 약간 날카로워 보일 수 있는 눈매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눈 앞머리는 조금 두껍게 그리고 오히려 뒤로 갈수록 얇게 그리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나요? 한쪽과 안 한쪽? 그리고 눈 끝머리 같은 경우에는 올려선 당연히 안 그리겠죠. 근데 저는 너무 많이 빼지도 않고 약간만 내려서 원래 제 눈 크기보다 조금만 한 2mm 정도만 나오게 그리고 있습니다. 괜찮나요? 조금 또렷해졌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원래 물론 면접 메이크업에는 정해진 규칙은 없지만 스모키 메이크업을 하거나 당연히 이건 피해야겠죠. 근데 나중에 항공사 입사를 해서 교육을 받을 때 언더에는 라이너를 피한다, 하면 안 된다라고 규칙이 어떤 룰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니까 너무 힘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언더에도 라이너를 하는데 과하지 않게 약간만 살짝 얇게 그려주는 정도로만 하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차이를. 차이가 확연히 느껴지시나요? 저는 이렇게 해야 조금 더 또렷한 저한테는 그런 이미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언더에 이렇게 과하게 넓게 하는 게 아니고 아주 얇게 1mm 정도 이렇게 얇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됐나요?
물론 면접에서도 언더 왜 그리셨어요? 네, 이런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그리고 교육 중에도 그렇고 후에 비행을 할 때에도 그렇고 저는 계속해서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언더는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저 같은 어떤 눈의 형태를, 크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 해당되는 거고 크고 정말 또렷한 눈매를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하시면 오히려 조금 강한 인상을 줄 수가 있겠죠? 했으면 이제 마스카라를 할 차례인데, 마스카라는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눈썹이, 속눈썹이 자꾸 내려오는 편이어서 나중에 번지는 것 때문에 많이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래도 해야 할 거는 하나하나 해야 되니까 약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더에는 마스카라 하지 않습니다. 저는 언더에 하면 정말 난리 나요. 또렷해졌나요? 아닌가요? 제 메이크업은 이제 다 끝났어요. 왜냐면 저는 립스틱이 또 굉장히 안 어울려요. 제가 생각하기에만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했을 때 안 어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 받을 때에는 립스틱을 꼭 사용을 해야 한다고 해서 피치 색의 어떤 립스틱을 사용을 했었는데 그걸 약간만 사용을 하고 저는 립밤을 계속해서 그 위에 발랐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 제품은 아예 없고 제가 평소에 아예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립밤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발색이 전혀 안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은은하게 붉은기를 돌게 해줘요. 그래서 저한테는 어떤 맞는 색인 것 같아요. 그래도 색이 나오죠?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시하는 볼터치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서 화사함을 극대화시키는데 저는 볼터치가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볼터치는 핑크를 사용을 하고 매트한 제품을 사용을 하는데 너무 넓은 면적에 바르는 것보다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워낙에 다크서클이 좀 심한 편이어서 눈 밑을 위주로 조금 밝게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붓이 넓지 않은 걸로 저는 이 밑에만 넓게 이렇게 색감이 퍼져나가지 않도록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핑크 제품인데요. 딸기 우유 색깔이죠. 이거를 이렇게 썰어서 한 이 정도? 눈 바로 아래는 아니고 한 2cm, 3cm 정도 떨어진 지점에 볼터치를 해줄게요. 어찌 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곳에 색감은 많이 죽이고 너무 다 색조가 화려하면 과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볼터치에만 조금 많이 색감을 넣는 편이에요. 그리고 콧잔등 이어지는 위치 있죠? 여기도 약간 칠해주면 조금 더 이렇게 붉은기가 이쪽에 집중이 되면서 화사해 보이는 효과를 주더라고요. 완성입니다. 괜찮나요? 아까 초반의 모습하고는 많이 달라지기는 했죠. 근데 할 거는 다 했지만 조금 과하지 않게 딱 일정 부분 필요한 양만 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건조하다 보니 한 번에 파우더도 그렇고 너무 많이 하다 보면 갈라짐이 더 심해지고 또 나중에 비행생활을 할 때에도 그렇기 때문에 더 심하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는 약간만 사용을 하고 후에 조금 자주 수정을 해주는 편입니다. 수정이라기보다는 팩트를 사용을 해서 보송보송함을 유지하는 화장을 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면접에 있어서 실무 면접이든 임원 면접이든 너무 과한 화장보다는 나의 단점을 어느 정도 보완을 하면서
최대한 화사해 보이고 밝아 보이는 화장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헤어와 메이크업을 면접 때 받고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받기도 했고 안 받기도 했지만 제가 느끼는 차이점은 뭐였냐면 피부의 어떤 고정하는 그 고정 시간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덜 화사해 보이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임원 면접에 갔을 때 주변 분들이 화장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고 오셨네요 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약간 팩트를 사용을 해서 조금 보송보송함을 다시 주면은 또 더 환하게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는 본인이 자기한테 맞는 메이크업을 안 다음에 가서 받게 될 때에도 저는 이렇게 색감을 사용해 주시고 라이너는 이 정도로 그려주시고 색상은 이런 걸 사용을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어떤 수준은 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나중에 면접장에 가서 본인이 수정도 가능하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의 메이크업 방법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